안녕하세요. 하는 일도 없이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신비형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아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바로 옆에 있는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에 다녀왔어요. 우리 부부는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첫째가 생기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와이프는 결혼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가 생겨서 울면서 전화했길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영등포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히 프로포즈 같은 이벤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흙수저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좋은 점 6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나누곤 합니다. 좋았던 일, 아쉬운 일, 유튜브나 책에서 본 것들, 최근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영화와 여행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부터는 거의 매일 운동하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편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차 안에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행지에 가서 현지 역사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아내는 특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저도 자전거와 등산의 재미도 알게 되었고 달리기와 헬스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신혼 초에는 서로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소파 위에 둔 채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화장실이 급해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내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바나나를 먹었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게 요점이었죠. 아내에게 받은 첫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나나 껍질로 단점 말해주기를 텄습니다. 바나나 사건 후로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수시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싸우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싸우지 않고 귀담아 듣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단점을 직면할 수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도 많이 해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급작스럽게 해서 그런지 와이프에게 상처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동생이 있지만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가족들에 대해 들었는데 아내는 막내고 언니들의 오빠 한 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남이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모님, 일들이나 친척들 행사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제 성향상 잘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와이프 쪽에 가면 막내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었고 알아서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카들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 첫째 조카는 결혼했습니다. 처갓집에 방문하면 늘 시끌벅적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9명의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놀면 정신은 없지만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많아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과묵한 편이지만
처가 쪽은 술도 잘 마시고 잘 노는 편입니다. 저를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처갓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와이프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지난 여름 강원도 속초에 놀러 갔었습니다. 콘도에 짐을 풀고 아이들이 숙소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가족이 공유할 추억이 적다면 가족이라는 조직의 순기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들과 다양한 곳을 다니고 놀라운 경험들의 추억이 많을수록 삶이 보다 풍요로워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을 하기 전에는 철부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리고 나약하고 겁쟁이였습니다. 회사도 금방 진료했고 이직하기 일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자녀가 생기면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결혼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지만 그 짐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임신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후고 퇴사한 직장에 다시 가서 사과드리고 재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잘 다녔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